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서울시 소상공인 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요, 굳이 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 제가 예전에 이 공문을 미리 여러분께 보여드렸었죠. 틀린 내용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영상을 다시 올리는 이유는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에 이게 잘 보도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6월 말이면 이 사업 끝나거든요. 공문에 써져 있어요. 6월 말이면 사업 종료 끝. 그러니까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 접수를 받아요. 이때 접수 안 하시면 100만원 못 받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상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그 대상자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 나오고요. 자, 어떤 분들이냐, 이거는 지난 영상 때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거 먼저 확인합시다. 그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러면 이 경영위기 지원금 사이트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 때 피싱 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오십시오. 소자공 카페 오시면 제가 링크 이렇게 달아드렸죠. 여러분 네이버 가셔갖고요, 네이버 가셔서 뭐 경영위기 지원금 이거 치면 그 피싱 사이트, 잘못된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영상 때 제가 보여드렸었죠, 사례를. 그래서 안전하게 소자공 카페로 오세요. 소자공 카페. 예, 소자공 카페. 소자공. 우리 시니어분들 잘 보세요. 드디어 여러분께서 많이 검색을 해주셔서 이제 소자공만 치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안 나왔었거든요. 이제 소자공 치면은 이제 카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여기 카페가 나올 거예요. 소자공 카페. 자, 여기 우리 시니어분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메인에 이렇게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링크 달아드렸습니다. 바로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오시고요.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요 사이트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 피싱 사이트 조심하시고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올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대상자 보시죠. 자, 이런 거 다 넘어가고요. 그냥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냥 뭐 이런 거 막 어렵잖아요. 예, 그냥 쭉 내려보시면요, 경영위기 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이라고 나올 겁니다. 예, 여기 나오죠. 자, 여기 가셔서 클릭. 그러면 밑에 문자 발송 일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신청할 때의 확인 문자가 발송이 돼요. 그 문자 쓰셔야지만 신청이 되는 거고, 대상자 확인은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이 요일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신청할 때 안내 문자를 발송하거든요. 그때 이제는 날짜에 맞춰서 사업자 번호 끝자리, 내 사업자가 끝자리가 1이다. 그럼 이미 끝났습니다. 이분은 20일날 문자가 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20일날 문자 받아서 신청하는 건데, 지금도 신청할 수는 있어요. 문자를 받으셨다 그러면. 근데 이게 순차별로 갑니다, 문자가. 그러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사업자 번호가 끝자리가 1인데 뭐야 20일이면 뭐야 지났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이거를. 근데 뭐 지났다고 해서 접수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건 요일제는 아니니까 오부제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20일날 문자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렬 번호가. 아무튼 간에 대상자 여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경영위기지원금 대상자 확인이 있고요.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사업자 번호를 넣어주시고 확인하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복잡해요. 대상자가요, 선정하는 게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제가 이미 다 지난 영상 때 누구보다 빠르게
공고가 되기도 전에 여러분께 공문을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많은 분들이 뭐 정말 맞아?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아니 공고도 안 떴는데 어떻게? 근데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다시 공문을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했던 얘기라서 바로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지원 요건 1, 2, 3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질문이 많았었어요. 그 영상 보시고 나는 왜 안 될까요? 나는 왜 대상자가 아니라고 뜰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거를 우리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좀 가볼게요. 자, 여기에 가시면 자주 하는 질문으로 가셔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같이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문의사항 여러분이 질문 주신 게 여기 다 있어요. 자, 지원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자, 5월 20일부터 22년 6월 24일 6시까지입니다. 자, 이때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마 이런 게 있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워낙 보도가 안 돼서 이게. 모르셨던 분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여정 가족님들은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죠.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안 생기도록 해드린다고 했죠. 제가. 우리 여정 구독자님들은 아마 이미 뭐 공문 나오기 18일날 공문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 알고 계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하셔서 저한테 질문 주신 거고, 안타까운 게 대상자인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는 알려주세요. 그때는 제가 알려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공고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솔직히 제가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여러분만 알아달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공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밝혔던 공문 나왔으니까 이제는 좀 주위 분들에게 서울 소상공인이라면 좀 알려주십시오. 모르신 분들 계시다 그러면. 자, 경영위기지원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그래서 서울 경영위기지원금 KR, 아까 제가 소재공 카페 링크 달아드렸죠. 자, 지원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대상자에게 지원 대상 신청 번호, 요거 신청 번호 문자로 간다 그러죠. 자, 신청 방법을 문자로 안내받은 대상만 안내받은 대상만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확인을 꼭 해주세요. 얼마인가요? 사업체당 100만원입니다. 다수 사업체 이 두 번 받나요? 아니죠? 여기 나오네요. 2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대표자 1인이 다수 지원 대상자 운영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1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주세요. 지급은 언제 되나요? 자, 다 말씀드렸던 거네요. 자, 신청서를 검토 후 7 근무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청서를 검토 후 7 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초기에는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거 나오고 있네요. 자,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은 지폐로 받을 수 있나요? 자, 통장이 없대요. 불가합니다. 계좌이체로만 가능하고요. 자, 사용처 제한이 있냐? 뭐 현금 받는데 사용처 제한이 있나요? 그냥 제한 없습니다. 자, 그죠? 자, 본인 신청 가능한가요?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당연히 대리 신청인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겠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쭉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채무 불이행자, 계좌 압류 등 대표자 또는 법인 계좌로 지원금 수령이 어려운데요. 자,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뭐 많지는 않으니까 이런 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대상 여부, 이게 많은 질문을 했던 거죠. 자, 볼까요?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 1, 2, 3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1이 뭐였어요? 방역지원금 1차 수령한 사람. 근데 매출 검사가 확인된 대상자 중 버팀목 플러스 경영위기 업종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 업종 지원금 수령자, 사업자 등록수상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이고 공고일 현재 공고일 언제요? 18일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 자,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정님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 업종 받았는데요. 저는 왜 안 나오나요? 자, 이 경영위기 지원금 특징이 뭐라고요? 손실보상금을 안 받으신 분들, 이분들의 경영위기 업종이에요. 나는 이때 버팀목 자금을 받았단 말이죠.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경영위기 업종으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받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난 받았어요. 근데 내가 받은 그 기준이 경영위기 업종이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집합금지 업종으로 받으신 분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 분들은 손실보상을 따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1, 2, 3 조건 충족한다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왜 대상자가 아니라 할까요?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경영위기 업종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받았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그 확인서 자 다운로드 해두시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마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앞으로 일을 모르니까 지원금은 계속 나올 거고 사이트가 점점 없어지거든요. 희망회복 자금 사이트 없어졌잖아요. 지금 살아있구나. 살아있죠. 거기서 이제 결과 확인 거기 가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뭘로 받았는지. 미리 해두신 분들은 보면 되겠죠. 자, 지급 제외 있습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킨 자금 받으신 분들,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받으신 분들, 그다음에 서울시 산하 출자 출연 기간 임대료 감면 수혜 받으신 분들. 자, 사업 공고일 기준. 공고일 언제예요? 5월 18일 폐업한 사업체. 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을 합니다. 당연히. 자,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나 받았는데 이건 왜 빼냐 이거죠. 자,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자금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인 경우 20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서울에서 영업 중인 임차 사업장을 지원한 사업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종 특성에 따라 연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은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발생하게 되었다. 방역 규제 완화와 함께 이런 경영위기 업종 직접자금 지원을 통한다. 그래서 자금의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씀이래.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누군가가 저한테 댓글을 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잘못 알고 무슨 2억 원 이상만 이번에 준다던데 그게 말이 되냐? 2억 원 아니다 이제 10억 원 이상? 어떤 분들은 댓글로 10억 원 이상만 준다는데 그게 소상공인이냐? 영세상인을 도와줘야지. 그거는 질문 자체가 틀렸죠. 그죠? 그건 잘못된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경영위기 지원금이잖아요. 경영위기 지원금. 경영위기 업종에서 매출 하락하신 분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10억 원이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어야지 받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전 팩트만 말씀드리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유튜버가 질문이 잘못됐다, 잘못 알고 계시다 그러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겠지. 근데 저는 팩트 전달이잖아요. 틀린 질문은 틀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는 잘못 알고 계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차 방역지원금 받았고 희망회복지원금을 수령했지만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안내문을 문자를 못 받았다 이거죠. 이거 정말 많으시죠? 자, 왜 그럴까요?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희망회복지원금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야, 여기 금방 했던 얘기 나오네요. 영업 제한으로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지원 대상자가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죠? 이번 경영위기 지원금은 매출 감소가 크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보완 지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서울시 추경이 진행됐을 때부터 강조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손실보상을 못 받으신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번에 서울시 소상공인 말 그대로 경영위기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손실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과거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받고 회복 자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인가요? 아니면 091 이후 영업을 재개한 경우는 지원 대상인가요? 자, 091 현재 영업 중인 대상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091이 언제예요? 5월 18일. 5월 18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살아 있었어? 지원 대상. 그 이후 폐업했어? 그래도 지원 대상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091 18일 전에 폐업했어요? 그럼 대상이 아닌 겁니다. 항상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091 기준. 죄송해요. 아니 제가 그 점심 먹다 혀를 깨물어 갖고 지금 혀가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세게 깨물어 갖고 발음도 별로 오늘 안 좋고 지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탁 걸려 갖고 또 아무튼 091 현재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었죠. 예, 그래서 항상 지원금은요 그 기준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091로 잡은 거죠. 5월 18일. 그럼 추경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600만 원 플러스 알파 나오는 거. 그것도 분명히 기준일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과연 그 600만 원 플러스 알파 나오는 손실 보전금의 그 기준일이 어떻게 될까? 그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091이 어떻게 될까? 아니면 091로 폐업 날짜 이전을 받아줄지 그건 정말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거 날짜를 상세 공문 나오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그 091 기준일 이거를 제가 자꾸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 경영위기 지원금은 091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091이 18일이고 091 이후 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죠. 당연히 어차피 그 091 날짜에는 사업자가 살아있었으니까. 자, 21년도 6월 30일 이후 개업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자, 이거 중요하죠. 자, 21년도 6월 30일 이후 개업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의 내용 중 2번 조건 충족 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도 아마 질문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되냐 이거죠. 자, 21년도 6월 30일 이후 개업한 경우 뭐래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왜?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 업종, 그 다음에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 여기에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이 지원금 자체가 그 여기에 이제 충족하지 않아요. 이 날짜에. 그래서 입원해서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자를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상세하게. 여러분이 하도 답답해 하셔서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원 대상의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자, 5월 18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소재에 있어야 된다. 사업자가. 신용불량자 지원되나요? 예,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외국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이나요? 네, 외국인 사업자도 돼요. 외국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한 사람한테만 줍니다. 한 사람한테 줘요. 그래서 다른 공동대표 모두의 동의를 얻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동의를 해야 돼. 공동대표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되고 어차피 사업자당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쭉 내려보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은 다 넘어가고요. 자, 제외 대상자, 대상자 한번 볼게요. 대상자만. 지원 제외면 지원 제한 업종이 있다던데 업종들인지. 자, 별도의 지원 제한 업종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 1차 방역 지원금, 희망복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경영위기 업종이에요. 수령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므로 결국에는 뭐예요? 공고문의 지원 제한 업종 해당되어 미지급된 경우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 경영위기 업종이 아니면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없이 영업해온 경우 지원 가능한지, 이건 당연히 안 되죠.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은 했는데 구청의 영업신고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 중이에요. 별도의 지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돼요. 다만 정부 지원금을 과거에 받았던 분들이 됩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거만 볼게요. 저기 가능성이 많은 거, 왜 궁금한 것들이 볼까요 또? 자, 왜 과거 지원금을 수령한 대상자만 지급을 하냐 이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는요, 본 사업은 코로나19 피해는 지속되었으나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자, 그게 누구예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잖아요. 이런 손실보상 대상이 수령한 지원금에 비해 지원액이 적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손실보상 영업대상,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은 손실보상을 받았잖아. 나머지 업종을 못 받았잖아. 그래서 정책적 판단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100만 원을 주자라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 소개해드릴 때도 그 취지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죠. 왜냐하면 희망 고문이 될까봐, 여기 집합금지나 영업시한신 분들이 희망 고문이 될까봐 미리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속한 지급을 위해 결정된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방역지원금 1차 내용이 뭔가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희망회복자금 내용 이미 다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네, 버팀목자금 플러스 경유기 업종 내용 다 소개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거 볼게요. 과거 정부 지원금을 못 받았어요. 내가 못 받았는데 현재는 매출 감소 증빙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외갔던 경유기 업종에서 매출 감소 부분을 내가 이제는 가능한 거야. 그러면 심사로 지급하면 안 되는가 이거죠. 이것도 궁금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타 지원금 수령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명확하게 확인된 대상에게 신속하게 직접 자금 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위기 극복을 일상회복을 돕고자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보세요, 심사를 통한 지급 관련 사항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뭐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과거에 정부 지원금 받았던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현재 매출 감소 증빙하더라도 따로 심사를 두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죠. 근데 연어 안 되시는 분들의 이유를 알아야지만 희망 고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임차 소상공인은 지원금 수령자나 관광업 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제외하냐 이거죠.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코로나로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 예를 들어서 개인 용달, 특정 업종은 계속 지원금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시켜주기 바란다. 본 사업은 특정 업종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사업이 아니라 소상공인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후 추진된 사항입니다. 귀하여 업종 지원금 요청 내용으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관할부서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업, 택시, 특고겠죠. 자, 이런 분들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277개의 업종에. 그 277개의 업종이 어디예요?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소자공 카페에 가셔서 자료실 가보시면은 2022년도 서울시 추경 경영위기 업종 명단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가보시면 277개의 업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해보시면 여러분께서 그 업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죠. 아이고, 막 댓글 많이 다셨는데요. 네. 다 아마 확인을 꼭 하시기를 권유드리겠고요. 자, 요런 거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대상자 확인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은요, 이제는 코드를 서울시에서 보내줘요. 근데 그 문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날짜가 있습니다. 자기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1인 경우는 5월 20일이었고요. 오늘이 21일이죠.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없고 내일도 없고 23일 월요일에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2이신 분들이 이제 문자가 가겠죠. 그런데 이럴 경우 있어요. 나는 여기서 대상자라고 떴는데 문자가 안 와. 그럼 바로 전화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나는 여기서 대상자라고 뜨는데 접수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콜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 문자가 안 왔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에 대해서 공문이 아니라, 공문이 이미 제가 다 설명했고요, 대상자 선정 여부, 대상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도 여러분이 질문이 많고 궁금증이 많고, 그래서 이 대상자가 왜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제외가 됐고 어떤 분들이 받는 건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다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제가 너무 빨리 알려드렸었죠. 이 지원금에 대해서 공문이 나오기 전부터 알려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요, 이제 뉴스에 많이 보도가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꼭 자기 그 문자 받는 그 날짜에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제가 첫 번째 공문을 올려드렸을 때 뭐 선착순이었다 이 얘기가 있었죠. 공문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우리 아시죠? 근데 최종 공문에는 그 선착순 얘기, 그러니까 예금 소진 시 조기 마감, 이 표현은 없어졌습니다. 최종 공문에는. 그거 지난 영상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렸었죠.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날짜에 문자가 오면 꼭 신청을 하셔서 경영위기지원금, 서울시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꼭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이제는 남아 계시고요. 이제는 뭐 이제 여정 가족님들하고 우리 구독자 모임하고 인사할 거라서, 자, 남아 계셨죠? 네.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안 나오다 보니까 뉴스에 보도가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자꾸 강조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뭐가 안타깝냐면, 분명히 6월 말일날 끝나잖아요, 이게. 거의 한 달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또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분명히. 대상자 여부도 안 해보신 분들이 태반이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공문 나오기 전에 영상 올렸을 때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공문도 안 나왔는데 내가 먼저 막 알려드리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소문 내지 말고요, 준비만 해놓고 있읍시다. 그래서 알리지 마세요. 그때는 이제 그랬고, 지금은 이제는 공문이 나와 있잖아요. 공문이 이제 공고문이 떴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혼자만 알지 마시고 이제는 주위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서울시 소상공인 분들 꼭 알려주십시오. 이번에 100만원 나온다는데 대상자 한번 확인해봐라. 그냥 대상자 1, 2, 3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귀찮잖아. 이런 거 뭐 내가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냥 대상자 사업자 번호만 넣으면 되잖아요. 꼭 뭐 어렵습니까? 사업자 번호만 넣어서 대상자인지 아닌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 그러면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상자라면 문자를 기다리시고, 문자가 안 온다? 콜센터 콜 전화하셔서 왜 안 오는지. 근데 대부분 갈 겁니다. 이해되세요? 왜냐면 송달이, 고지송달, 그러니까 고지가 내가 뭐 번호를 바꿨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소가 바뀌어서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문자가.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는 대상자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문자가 안 와? 바로 전화하셔서 꼭 조정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적어도 못 받는 경우는, 적어도 대상자 있는데 못 받는 경우는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 댓글 읽어보면
저 방역지원금 그거 몰라서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진짜 저는 속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예. 아 소상공인이시라면 모를 수가 없을 텐데 그거는 제 기준으로 생각한 거고 또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모를 수도 있겠죠. 뭐 정신없고 뭐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꼭 이제는 주위 분들에게 대상자 여부 좀 확인해 달라고 꼭 여러분께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외기 지원금은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이 내용은 뭐 할 거는 제가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대상자 여부 왜 대상자가 안 되는지도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당장 들어가셔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서울시 소상공인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것도 정액제고요. 그것도 무엇보다 현찰로 통장 계좌로 들어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지원금 제한이 있나요? 쓰는데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100만 원 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이 대상자 여부를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안타까운 거는 서울시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매번 제가 이 경영기지원금 설명할 때마다 서울시만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뭐 이제는 우리 손실보존금 또 600만 원 플러스 알파 나오니까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 여러분 또 인사드리면서 오늘 하루 저도 이제는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5월 2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토요일날 올렸습니다. 소상공인 서울시에 국한되던 정보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지금 주말 장사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지금 뭐 마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언제나 제가 늘 여러분을 응원해 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혀를 너무 세게 깨물어서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발음이 안 좋아요. 지금 빨리 이렇게 아물기를 알보치를 바르면 빨리 낫겠죠? 예, 알보치 좀 발라야 되겠네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항상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해드리고 기원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좋은 에너지를 받아야 그렇게 됩니다. 제가 받은 여러분께 받은 에너지 행복 에너지 여러분께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지금 받으셨죠? 힘나시죠?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